초등과학 5학년 2학기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 단원 표지 사진입니다. 단원 표지는 다양한 모래시계를 관찰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모래시계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모래시계는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통해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구멍의 크기, 모래 알갱이의 모양과 크기, 모래의 양 등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재활용품을 이용해서도 모래시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 단원을 학습하면서 한번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탐구 문제를 정하고 탐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탐구를 실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마치면 이렇게 탐구 문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는 과정을 우리 알 수 있어야 하겠죠. 선생님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지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은수라는 친구와 그 은수의 친구가 제한 시간이 있는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던 모래시계를 실수로 깨뜨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은수는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은수는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친구와 시간 제한이 있는 오목을 두고 있네요. 그렇다면 은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네, 모래시계가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모래시계처럼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깨지지 않는 모래시계를 만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 1차시 탐구 문제를 정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에서 11쪽, 실험관찰 6에서 7쪽입니다. 먼저 탐구 문제 정하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다양한 모래시계,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래시계들이 있죠. 그러면 먼저 다양한 모래시계를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양한 모래시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모래시계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뒤집으니까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 볼 수가 있네요. 모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네요. 네, 우리 한번 다양한 모래시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모래시계니까 안에 모래가 들어있고요. 모래가 들어있고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마다 모래의 색깔이 다르네요.
그리고 모래 알갱이 크기도 모래시계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의 양도 보니까 모래의 양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래시계가 있고 모래의 양이 좀 적게 떨어지는 모래시계도 있네요. 떨어지는 모래의 양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모래시계마다 측정하는 시간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1분짜리 모래시계도 있고요. 1분짜리 네, 1분짜리 모래시계네요. 여기는 3분짜리네요. 3분짜리 모래시계도 있고요. 예, 5분짜리 모래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 가운데 부분을 봤더니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네요.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모래시계 가운데 부분이. 그리고 모래시계 보니까 모래시계 양쪽이 평평하죠. 모래시계를 세울 수 있도록 양 끝이 평평한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가 이렇게 모래가 떨어져서 쌓인 모습이 마치 언덕같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모래시계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모래시계를 한번 관찰해 보고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다양한 모래시계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공통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먼저 모래시계에 모래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고요. 그리고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마다 측정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1분짜리도 있었고 3분짜리도 있었고 5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를 세울 수 있도록 양 끝이 평평했었죠. 그리고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쌓인 모습이 언덕 같았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고요.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모래 색깔이 조금 달랐었죠. 모래시계마다. 그리고 모래 알갱이의 크기도 좀 달랐었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모래의 양도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었죠. 그리고 모래시계 안에 들어있는 모래의 양도 달랐었고요. 물론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른 모래시계들도 있었죠. 모래시계마다 측정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네, 측정하는 시간이 뭐 1분으로 같은 것도 있었지만 1분, 3분, 5분 뭐 이렇게 측정하는 시간이 달랐었죠. 그렇다면 이런 모래시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마트 기기로 한번 조사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어, 여기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조사해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이 하는 걸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시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네, 일정량의 모래가 구멍으로 모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실험 관찰 7쪽입니다. 실험 관찰 7쪽. 한번 우리 생활에서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여기 예시 나온 것처럼 양치질하기 3분. 그리고 요즘 항상 손 씻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손 씻기가 중요하니까 손 씻기는 우리 어느 정도 하라고 배웠었죠? 네, 30초 이상 꼭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30초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고요. 손 씻기 30초. 그리고 선생님은 보드게임 할 때 시간 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드게임 할 때 시간 제한하기, 그래서 1분,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맥박 잴 때, 우리 사람의 맥박을 잴 때 보통 1분을 잽니다. 1분 맥박수를 재죠. 그래서 1분,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모래시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 모래시계도 관찰해봤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조사해봤고 그리고 디에 활용되는지도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어떤 모래시계를 만들고 싶은지 탐구 문제 한번 정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탐구 문제를 정해서 써보도록 하세요. 어, 우리가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궁금증을 탐구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고 배워보도록 합시다.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들기. 탐구 문제 정하기는 자유 탐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궁금증에서 탐구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에서 탐구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여러분이 쓴 것 중에서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스스로 준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번 어떻게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인지 아니면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이라면 탐구 문제로 하기보다는 간단히 조사해서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조사로 알 수 있는 궁금증은 탐구 문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문헌조사 등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궁금증은 탐구 문제로 하지 않고 그냥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처럼 자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조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 문헌조사 등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탐구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이런 궁금증이 탐구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 예를 들어서 자석은 왜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길까? 그리고 자석의 힘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까?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증을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을 가졌다면 이것을 다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다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이라면 이것도 탐구 문제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과학적 개념을 깊게 이해하거나 높은 수준의 실험이 필요한 궁금증, 예를 들어서 자석은 왜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길까? 이런 것이 되겠고요. 아까 나온 예시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관찰, 측정, 만들기, 실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예를 들어서 자석의 힘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까?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탐구 문제로 적합하겠죠. 우리가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궁금증, 이거를 탐구 문제로 하면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궁금증인지 검증할 수 없는 궁금증인지 우리가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할 수 없는 궁금증이라면 이거는 탐구 문제로 적합하지가 않겠죠.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도구와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자석의 힘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궁금증, 이거는 주변에서 도구와 재료를 쉽게 준비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조사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탐구 문제를 판단을 했다면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조사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검증할 수도 있는 궁금증이라면 이거를 문장으로 탐구 문제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 문제는 무엇을 탐구하고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탐구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탐구 문제를 문장으로 나타낼 때에는 의문형이나 뭐뭐에 대한 탐구, 뭐뭐 해보자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었죠. 그러면 우리 탐구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면 탐구 문제가 정말로 적절한지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확인할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맞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만들기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간단한 조사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세 개는 그렇다에 체크 표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맨 아래 간단한 조사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탐구 문제가 우리에게 적절한 탐구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 그리고 탐구 문제 정하는 방법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탐구 문제 정하는 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첫 번째, 탐구로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을 탐구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탐구 과정에서 목표와 비교하여 탐구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 과정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탐구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탐구 문제로 좋은지
그리고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래시계에 대한 탐구. 두 번째, 모래시계의 모래 알갱이 크기가 측정 시간에 미치는 영향. 둘 중에 어느 것이 무엇을 검증해야 될지 분명히 드러나나요? 네. 두 번째, 모래시계의 모래 알갱이 크기가 측정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어, 그래서 모래시계에 대한 탐구는 무엇을 검증할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모래시계의 무엇을 탐구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죠. 그에 반해 두 번째 것은 모래 알갱이 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측정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탐구하겠다는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좋은 탐구 문제는 무엇을 검증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할게요.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 두 번째,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스스로 탐구할 수 없다면 좋은 자유탐구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탐구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중력 상태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종이 비행기 앞부분을 많이 접을수록 종이 비행기가 더 오래 날까? 어떤 탐구 문제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나요? 네, 아래쪽에 있는 탐구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종이 비행기 앞부분 많이 접을수록 비행기가 더 오래 날까? 스스로 할 수가 있겠죠. 종이 비행기 앞부분을 한 번 접었을 때, 두 번 접었을 때 이렇게 날려서 어느 것이 더 오래 나는지 우리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을까? 스스로 탐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탐구 문제는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춰야 할 조건 세 번째, 넓은 범위의 탐구 문제는 축소하여 구체화해야 합니다. 범위가 넓은 문제를 선택하면 끝까지 탐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를 좁혀 탐구 문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두 가지 탐구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구체적인 그리고 탐구 문제를 축소해서 한 탐구 문제일까요? 네. 식물이 잘 자라는 온도는 몇 도일까? 어떤가요? 범위가 너무 넓죠. 식물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탐구 문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딸기가 잘 자라는 온도는 몇 도일까? 이거는 범위를 축소를 했죠. 그리고 구체화했고요. 식물 중에서도 딸기만 잘 자라는 온도가 몇 도일지 우리가 탐구해보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넓은 범위의 탐구 문제는 축소하고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간단한 조사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탐구 문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거창한 탐구 문제도 좋지 않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조사 등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탐구 문제도 좋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그 답을 쉽게 알 수 없는 탐구 문제가 탐구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좋은 탐구 문제가 됩니다. 다음이 탐구 문제 중 좋은 탐구 문제는 어떤 것이 될까요? 봉숭아는 씨앗을 어떻게 퍼뜨릴까? 두 번째는 봉숭아를 키우는 흙의 종류에 따라 봉숭아의 자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네,
여기에서는 봉숭아는 씨앗을 어떻게 퍼뜨릴까? 어떤가요? 우리가 간단한 조사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한 조사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봉숭아는 씨앗을 어떻게 퍼뜨릴까 보다는 봉숭아를 키우는 흙의 종류에 따라 봉숭아의 자람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우리 좋은 탐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탐구 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탐구 문제로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요. 두 번째,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세 번째, 넓은 범위 탐구 문제는 축소하여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간단한 조사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탐구 문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탐구 문제 정하기. 탐구 문제는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한번 탐구 문제 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알아봅니다. 모래시계 가운데 부분은 왜 오목할까? 모래시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이렇게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알아봅니다. 주변에서 여러가지 생활용품이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고요. 생활용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그 다음으로 탐구 문제를 정합니다. 오목을 두는데 필요한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자. 여기처럼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탐구 문제로 정합니다. 탐구 문제를 정했으면 탐구 문제가 적절한지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죠.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탐구 문제 점검할 때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며 탐구 문제가 적절한지 점검하도록 합니다.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 첫 번째,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 탐구 문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문제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3가지 순서로 탐구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 1차시 탐구 문제를 정해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탐구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